8만 불 그 정도면은 깨끗하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안녕하세요, 박 셰프입니다. 자, 오늘은 디태치드 단독주택 매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료도 괜찮고요, 지역은 이토비코인데 생각보다 저렴하게 나왔어요. 가격이 99만 9천 불에 지금 리스팅이 됐거든요. 네, 디태치드가 99만 9천 불, 100만 불 위치에요, 리스팅이.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멀티를 붙이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외곽도 아니고 토론토에 있는 디태치드가 99만 9천 불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멀티를 붙인 거는 알 수 있는데 과연 어떨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집이 1964년에 지은 집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이제 외관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는데 인사이드로 이제 들어오니까 딱 오래된 게 이제 딱 나타나죠. 바닥도 지금 완전히 쪽마루죠. 그리고 이쪽에 클라셋이 있는데 꽤 넓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리빙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집의 라이트 사이즈가 46에 164예요.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굉장히 크지는 않지만 사이즈가 꽤 나오고, 키친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이쪽이 키친인데 뭐 디태치드 치고는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있을 거는 다 있고, 이제 이쪽이 이제 벽이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벽이 있죠. 이게 좀 답답하기는 하죠. 근데 이제 이 집 같은 경우는 바닥 상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쪽마루기 때문에 뭐 원하시면 이거 그냥 쓰지만, 이거 그냥 쓰면 조금 있으면 이제 레노베이션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싸게 나온 이유도, 레노베이션 하지 않고 파는 이유도, 레노베이션 제대로 해놓으면 더 가격 더 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파는 이유도 사는 사람이 조금 저렴하게 사가지고 원하는 대로 레노베이션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 집 같은 경우는 키친은 좀 손을 봐야겠죠. 깨끗하게 쓰기는 했어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스톱 레인지 같은 경우도 가스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저쪽으로 보이는 곳이 백야드예요. 그리고 제가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쪽이 메인 엔트런스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햇빛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쪽 옆쪽이 이스트예요. 이스트로 이렇게 빛이 많이 들어오고요. 저쪽이 남향이고 이쪽이 북향인 거죠. 뭐 이따 가봐야겠습니다만, 이 구조 같은 경우 보면은 저쪽 남쪽으로 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도 괜찮죠. 이쪽으로도 햇빛 들어오고 방 쪽으로도 사우스 사이드니까, 저쪽에서 남향이니까 저쪽에서도 햇빛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최강도 좋겠죠. 이제 이쪽이 좀 어두운 거예요, 그나마. 이쪽이 북향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 디렉션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폭이 여기서 이만큼 꽤 넓죠. 그렇기 때문에 레노베이션을 해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다시 밖으로 한번 내보내드리면, 밖에도 오래되기는 했지만 관리도 잘 돼 있어요. 이 앞에 보면은 바닥도 지금 다시 한번 돌로 다시 깔아놨죠, 깨끗하게. 레일도 오래된 레일은 아니에요. 예, 아주 최근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쓸만하죠. 자, 그래서 먼저 키친을 가보면요. 자, 아침인데 키친으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건 좋죠.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는 블랙퍼스트 에리어가 꼭 필요하신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쪽에 있는 캐비넷을 이렇게 카운터탑을 이까지 확장하고 이쪽에도 캐비넷 딸고 하면은 키친이 괜찮아지겠죠.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이쪽에 다이닝룸도 있잖아요. 다이닝룸이 작지 않아요. 충분한 다이닝룸과 리빙룸의 공간이 있으니까 이쪽을 키친으로 다 뽑아도 좋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벽이 이제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이쪽을 트고, 아니면 이쪽을 트긴 조금 애매하겠죠. 이게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이쪽을 트든지 이쪽을 트든지 해야 될 텐데, 제 경험상으로는 이쪽을 트고 아일랜드를 이렇게 놓으면은 구조가 딱 나오겠죠. 그러면 이쪽에 블랙퍼스트 에리어가 없어지면서 대신에 캐비넷은 늘리잖아요, 카운터탑이랑. 그래서 그 없어진 블랙퍼스트 테이블을 요 벽 있는 곳에 요거 없애고 오픈하고 이쪽에 넣으면은 그 펑션도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오픈 스페이스고 들어오면서도 환하고, 그렇다고 저쪽까지 날리면은 너무 뻥 뚫려 버리죠. 들어오면서 키친이 확 보이니까 그건 아니니까 이쪽 벽은 살리고 이쪽 벽은 없애서 오픈도 하고 블랙퍼스트 테이블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은 지금 스테이징을 좀 해놓긴 했는데 깨끗합니다. 관리를 잘 했어요. 그리고 집 창문도, 이 집이 1964년인데 그 이후에 한 2번 정도 손을 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잠깐 봤더니 창문이 1998년 9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정도 됐어요. 창문이 옛날 거기는 합니다만 아주 옛날 건 아니죠. 깨끗하게 관리를 했고, 그리고 이쪽으로도 동양이라서 햇빛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페인트를 살짝 칠하기는 했습니다만, 팔려고. 요건
팔려고 페인트를 칠한 거예요. 제대로 페인트를 칠하진 않았고 세미가 아니라 그냥 그로스로 칠해가지고 텍스처도 별로고 합니다만 anyway 물이 샌 흔적 같은 경우도 없고요. 예, 창문이 너무 오래돼서 별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물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잖아요. 그걸 손 보고 페인트를 칠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거긴 합니다만 깔끔합니다. 예, 그리고 창문도 일단은 쓸 수 있어요. 키친 카운터탑은 지금 라미네이트고요. 다 옛날 겁니다. 가스고요. 자, 그래서 이 집은 제가 딱 봤을 때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다시 좀 뒤로 와볼게요. 키친이죠. 다시 이쪽이 지금 현관에서 제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워크아웃 구조죠. 이게 정확하게는 디태치드인데 백스플릿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층이 있고 여기 방이 3개 있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워크아웃으로 백야드로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층 더 내려갈 수 있게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올라가면 여기 보시면은 깨끗합니다. 한지 얼마 안 됐죠, 이건 레노베이션을. 창문은 한 20년 정도 됐는데 이쪽에 바스톱이 쇠예요. 예, 옛날 거긴 한데 근데 굉장히 깨끗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쳐본 게 딱 봤을 때는 쇠인데 쇠로 되어 있는 거 치고는 너무 깨끗하게 잘 사용해가지고 제가 쳐본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 지금 타일 같은 경우도 아주 요즘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레노베이션을 싹 한 거예요. 매니트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은 이 갭이 굉장히 높죠. 이 위에 원래 있던 타일에 얘 그냥 덮어 씌운 거예요. 지금 이 집도 좀 힘들겠죠. 왜냐하면 무게가 더해진 거 아니에요, 얘 때문에. 근데 뭐 anyway 이건 좀 단점입니다만 지금 이 집 2층에 그러니까 베드가 있는 층에 화장실이 딱 레노베이션이 돼 있으니까 이건 굳이 안 고쳐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집 들어와서 바닥은 바꿔야겠지만 이건 안 고쳐도 되고요. 자, 이쪽으로 오면 이제 이게 남영인데 연식이 된 게 느껴집니다만 깨끗해요. 그리고 옛날 클래식이죠. 이 문도 뭐 바꾸면 좋겠습니다만 싹 벗겨내고 새로 페인트 한번 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쓸 수도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싹 바꾸면 좋지만. 그리고 자, 이쪽이 이제 남향으로 백야드 쪽인데 이 집이 백야드가 굉장히 와이드하죠. 반듯하기도 한데 근데 문제는 저 끝이 반듯하다가 말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반듯하지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옆집이랑 같이 옆집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집이 정확하게 이렇게 정사각형 직사각형이 아니라 오각형이죠. 뒤쪽은. 그래서 저 부분이 조금 단점이기는 한데 뭐 저거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지금까지는 장점이 많은 집입니다. 깨끗하게 잔디 관리 잘 돼 있고요. 사이드 쪽으로 이제 집 연식으로 봐서 이제 어르신들이 살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관리를 잘 해놓은 백야드예요. 좋네요. 그리고 바닥만 갈면 되겠죠, 이 방은. 그리고 이 프레임만 새로 페인트 칠해주고 물론 이게 지금 세미 글라스로 지금 살짝 샤이니 해가지고 이 위에 페인트가 잘 안 칠해질 것 같은데 이거 잘 칠해주고 페인트 한번 칠해주고 바닥만 싹 갈아주면 이 집 깨끗해지죠. 그리고 저 창문 윈도우 프레임 한번 싹 페인트 칠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 아이고야 완전 카펫이죠. 옛날 카펫. 근데 뭐 이건 벗겨내고 한번 싹 깔아버리면 끝이죠. 다른 거는 다 깨끗하잖아요. 제가 조금 빼먹었는데요. 라이트도 갈고요. 그리고 이쪽도 카펫으로 돼 있고요. 스위치가 옛날 거네요. 그러니까 레노베이션 하면 이제 스위치도 갈아야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베드가 있는 층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쪽이 키친, 이쪽이 다이닝룸.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구조를 좋아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구조를 좋아하시기는 해요. 너무 2층도 아니고. 자, 여기서 다시 보여주시면 반층만 올라갔는데 바스룸이 있죠. 그리고 반층 내려왔더니 키친하고 리빙룸이 있고 또 여기서 반층을 내려가면 워크아웃으로 백야드를 갈 수 있잖아요. 내려가 보면 그래서 이쪽으로는 지금 세퍼레이트 엔트런스가 이렇게 있네요. 이것도 장점이죠. 이쪽 화장실도 지금 깨끗하게 해놨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 그나마 위층보다는 레벨이 낮기는 한데 여기도 지금 덧방을 한 거예요. 깨끗해요. 최근에 했습니다. 이쪽은 그래도 여기 페인트도 지금 칠해놨죠. 예, 좀 제대로 못 칠해놓긴 했습니다만 뭐 anyway 돼 있고 이쪽에 세퍼레이트 엔트런스가 돼 있으니까 원하신다면 이 세퍼레이트 엔트런스로 출입을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따로 그렇게 해서 렌트를 줄 수도 있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이쪽에 또 방이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3 플러스 1인데 그 1이 보통은 지하실에 있는 게 3 플러스 1의 마지막 그 1이잖아요. 근데 이 집은 지하까지가 아니라 지상이잖아요. 그라운드 레벨에 방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패밀리룸, 레크레이션 룸처럼 되는 거죠.
파이어플레이스도 가운데 이렇게 딱 있고요. 그래서 이 파이어플레이스의 기능적인 측면은 둘째로 치고라도 이쪽으로 이렇게 아담하게 나눠져 있죠. 이것도 장점입니다. 지금 딱 봐도 상상만 해도 바닥만 싹 갈고 페인트만 한번 깨끗하게 칠해놓으면 이 집이 얼마나 달라질지 눈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99만 9천 불로 지금 리스팅은 돼 있지만 경쟁이 많이 붙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붙을지는 지금 워낙 바이어 마켓이라서 보기는 해야겠지만,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방 요렇게 있죠. 이쪽은 이제 서향입니다. 웨스트사이즈고요. 카펫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나갈 수 있고요. 이쪽에서 백야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꽤 크죠? 제가 세퍼렛 엔트런스로 나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낫겠네요. 이쪽이 이제 세퍼렛 엔트런스인데 나가면 아까 전에 제가 저쪽으로 들어갔죠. 메인 엔트런스가 이쪽에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는 지금 문은 없네요. 도어는 안 만들어져 있는데 이쪽에 이제 도어가 있네요. 이게 조금 더 앞에 있으면 좋긴 하죠.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요. 여기서 이만큼 와가지고 세퍼렛 엔트런스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이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백야드입니다.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잘 관리 안 한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이건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이 정도면 관리 굉장히 잘한 겁니다. 지금 잠디에도 보면은 지금 잡초가 거의 없죠. 민들레도 없고요. 그리고 툭툭툭 들어간 것도 없어요. 이 정도면 관리 굉장히 잘한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위에서 2층에서 보여드렸지, 저기서 저쪽 펜스, 제 끝쪽 펜스가 반듯하지 않다는 게 있긴 한데 그렇게 엄청나게 반듯하지 않은 것도 아니죠. 대신 이쪽 펜스는 반듯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크게 단점이 되지 않고요. 자, 이 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드리면, 자, 이쪽에 이제 이런 스페이스가 있어요. 저쪽이 이제 프론트인데 프론트에서 저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쪽이 이제 가라지예요. 가라지 문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쪽에 이제 뭐 일종의 텃밭이죠. 근데 텃밭이 굉장히 넓죠. 사실 이게 이 정도 텃밭을 일반 분이 회사 생활을 한다든지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주 5일 6일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텃밭을 관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 물도 계속 줘야 되고요. 텃밭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아직 몰라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쪽에 가비지 빈이 있어서 이쪽에서 하고, 자, 이쪽으로 가져가서 밖에다 내놓겠죠. 이제 이쪽에 또 문이 있고요. 뭐 이건 그런데 쓰레기를 버리는 게 조금 멀겠네요. 아까 전에 제가 저쪽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선이 이렇게 되겠죠. 이쪽에 버린다. 좀 많이 와야 되죠. 생각보다는 엄청나진 않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쪽에 자,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도 뭐 옛날 거긴 합니다만 바닥도 그냥 막 깔끔한 편이에요. 이게 1964년도 지어진 치고는 관리를 굉장히 잘한 겁니다. 지금 여기 크랙 간 거 보수한 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쪽 벽도 그렇고 한번 손을 봤네요. 이쪽도 그렇고 이쪽은 원래 그대로인 것 같은데 관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빌드업을 했죠. 그래서 이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쪽도 보면은 사다리도 이렇게 있죠. 레더가 있어가지고 올라가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잘 해놨죠. 그래서 이쪽에 문이 있어서 이쪽에는 그런 선반들을 못 만들었죠. 저거 하나만 있고 대신 이쪽 위쪽으로 스토리지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이드하게 뽑아내고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놨죠. 뭐 이쪽에서 누가 살아도 되겠죠? 애들은 좋아하겠죠. 공간 활용을 잘 해놨습니다. 이것도 신경을 많이 쓴 거죠. 뭐 인스톨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만 생각을 잘 한 거죠. 그냥 덩그러니 있는 가라지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가라지가 이렇게 있었고 다시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백야드를 거쳐서 다시 나왔던 세퍼렛 엔트런스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하가 남았죠. 지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아이고, 지하는 벽이 나무로 돼 있죠. 굉장히 얇은 나무인데 다 뜯어내야겠죠, 결국은. 그래서 이쪽이 지금 잘 보이시나요? 이쪽이 지금 퍼니스룸이에요. 핫워터 탱크 있고요. 오래는 됐습니다. 이 덕트도 굉장히 오래된 거죠. 색깔 보니까. 하지만 관리는 잘 됐고요. 이쪽에 이렇게 워킹 테이블이 있고 이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이게 백스플릿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반 구부리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공간이 있죠. 이게 뭐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죠. 집 한쪽 부분이 한 3분의 1 정도가 지하 쪽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살짝 들어가 볼까요? 공간이 꽤 크죠. 어이구야, 미로처럼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수납할 공간은 많죠. 근데 들어갈 때 쭈그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이게 불편하긴 한데, 여기에 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이사할 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저희 집도 백스플릿 구조라서 지하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 집은 공간이 굉장히 넓은 편인데요.
살다 보면은 짐이 생기니까 여기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갖다 놓겠죠. 위에 정리하기도 애매하고 지저분하고 이러면은 다 그냥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일로 들어가면 정리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나오기 힘들겠죠. 바닥이 그래도 한번 페인트를 칠해놨네요. 울퉁불퉁하긴 하지만. 그리고 생각보다는 습하지도 않아요. 집이 괜찮네요. 진짜 오래된 것 뿐이에요. 자, 끄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라운드리 룸인데, 저게 코드가 불이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코드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죠. 저희 애기는 200V짜리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장점이죠. 이런 일반 컨센트가 아니라 220짜리가 있다는 거는 인스톨 할 수 있는 비용을 세이브 한 거죠. 그래서 지하에 라운드리가 있긴 하지만 지하까지 오는데 그렇게 막 오는 건 아니죠. 2층에서 1층 갔다가 지하까지 이렇게 오고 또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반층만 내려오면 한 층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게 이 백스플레이스 구조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베이스먼트인데 바닥도 옛날 거고 벽도 다 옛날 거긴 하지만 보니까 팔라이트네요. 이거는 이제 한 거죠. 예, 1964년도에 이렇게 돼 있진 않았겠죠. 이런 벽들은 옛날 거 그대로인데 한 번씩 손을 본 집인 거예요. 그리고 일렉트로닉 패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알루미늄이긴 해요. 선이 옛날 거고 그렇긴 하지만 이 브레이커죠. 휴지는 아니고 아직 괜찮고요. 여기 아직 룸이 많죠. 옛날 거긴 하지만 기능상으로는 괜찮아 보이고요. 이쪽에 이거 다 뜯어버려야겠죠. 구입해서 레노베이션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베이스먼트 이런 공간이 있고 이쪽이 이제 쿨링룸입니다. 쿨링룸도 제습기를 갖다 놔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나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지금 냄새는 좀 나와요. 보면은 숯이죠. 저 백이 곰팡이도 맞고 습기도 먹고 이러라고 백을 많이 갖다 놓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습기도 있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바닥이 냄새는 여기 지금 곰팡이 냄새가 좀 나는데 딱 들어왔을 때 습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아까 여기 봤을 때도 56죠. 56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먼트가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집을 간단하게 종합해 보면은요, 사이즈도 굉장히 넓고 디테치드인데 백야드도 괜찮고요. 그리고 관리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근데 지금 화장실이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사이즈에 비해서는 두 개면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으면은 당연히 좋죠. 그건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위에 하나가 있고 지금 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파우더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 사이즈 치고는 화장실이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1층에 샤워할 수 있죠. 근데 또 다른 화장실이 그냥 파우더룸이니까 부족하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퍼레이트 엔트런스로 들어와서 누군가한테 뭐 에어비앤비를 여기 줄 수도 있고 렌트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족이 산다고 치더라도 샤워할 때는 또 다시 2층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불편해요. 이제 그렇기는 한데 이제 그 단점이 있기는 한데 레노베이션을 조금만 해놓으면 되는 거죠, 이 집은. 그러니까 화장실은 빼고 바닥 다 갈고 키친 레노베이션 하고요. 페인트 한번 칠하고 그러면 잘하면 한 5만 불, 6만 불, 5만 불은 좀 그렇고요. 6, 7만 불이면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바닥 지저분한 거 이런 거 싹 없어지겠죠. 지하를 벽을 다 허물어야 되고 이제 저런 게 비용이 더 발생할 텐데 그런 거 하고 창문하고 하면은 그래도 한 8만 불? 예, 하고 바닥 깔고 페인트만 한다고 치고 그리고 키친 레노베이션 새로 하고 요것만 한다고 치면은 빨리 잘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7만 불 정도면은 싹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화장실이 이제 문제니까 저 화장실을 지하에 어떻게 하나 더 만들든지 하면 좋긴 하겠죠. 그리고 윈도우가 지금 오래되기는 했어요. 20년 정도 됐는데 아직은 쓸만한데 이제 앞으로 계속 바꿔 나가야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문도 지금 아주 새거는 하지만 요즘에 바꾼 거예요. 창문도 지금 한번 바꾼 거예요. 아직 깨끗해요. 창문은 이쪽은 그냥 두고 아까 전에 저쪽으로 키친 쪽으로 보면 좀 오래된 창문이 보였거든요. 예, 저런 창문은 바꾸면 좋죠. 그런 것까지 다 한다고 치더라도 8만 불? 예, 그 정도면은 깨끗하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토비코에 있는 집인데 이토비코는 그래 토론토잖아요. 예, 근데 99만 9천 완전히 멀티를 붙이기 위한 집인 거죠. 이게 지금 바이오 시장이 아니었으면 벌써 나갔을 텐데 아직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마켓이 완전히 바이오 마켓으로 슬로우하긴 굉장히 슬로우한 건 진짜 사실이네요. 그래서 보여드린 이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괜찮은 집인데 포텐셜이 있는 집인데 얼마에 팔릴지 제 클라이언트 분하고 쇼잉을 왔다가 다시 한번 방문해 가지고 영상 찍는 겁니다. 자, 결과를 말씀드리면 모두 총 6개의 오퍼를 받아서 결국 120만 불에 솔드가 됐어요.
보통 이렇게 오퍼데이가 있는 셀러 쪽 리얼터는 오퍼데이인 날 그동안 쇼잉한 리얼터들에게 전화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오퍼데이 당일날 누가 오퍼를 가져올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만약 오퍼를 낼 바이어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면 바이어 리얼터들에게 오퍼를 쓰라고 어필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셀러 리얼터가 저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창 일하는 중이라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하지만 다시 연락이 오지 않는 겁니다. 보통 다시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셀러 리얼터는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저랑은 통화를 하지 못했지만 이미 다른 바이어 리얼터들을 통해서 대략 몇 개의 오퍼를 받을 거라는 걸 확인했고, 어느 정도는 안심할 수준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금은 완전한 바이어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멀티 오퍼를 받아서 팔리는 집들도 있습니다. 매달 주택거래 현황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 거래량은 전년 대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평균 주택가격은 소폭이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매물이 화장실이 2개로 1개만 풀이고 나머지 1개는 파우더룸이라는 것이 조금 단점인데, 만약 2개의 풀 베스가 있었다면 가격은 더 올라갔을 겁니다. 이 매물을 함께 쇼잉을 했던 바이어분이 구입했으면 좋았을 만큼 괜찮은 단독주택이라는 건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의 바이어 마켓에서 6명이 경쟁을 해서 120만 불에 구입했다는 건 다소 무리였다는 생각도 합니다. 120만 불에 구입을 했고 여기에 레노베이션 비용 7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 추가하면 어느덧 훌쩍 130만 불에 가까워질 때, 바이어들에게 지금 주택시장은 마음에 드는 매물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지만 얼마나 저렴한지 이 가성비를 자꾸 더 따지게 되는 시장인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